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시력 검사를 얼마나 섬세하게 천천히 공들여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 안경을 썼던 주인은 2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요, 이렇게 다리가 떨어져 가지고 안경 태만하러 왔다가 안경을 새로 하셨죠. 도수는 마이너스 300에 마이너스 050, 165축이고요. 왼쪽은 마이너스 275에 마이너스 100, 160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성 들여서 천천히 시력 검사를 한 결과 마이너스 200에 마이너스 075, 90축, 마이너스 225에 마이너스 025, 90축을 넣으면 되는 눈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수를 넣어서 안경을 해드렸죠. 물론 프리즘 렌즈를 넣었죠. 왜냐하면 외편이 되는 오른쪽 마이너스 200에 마이너스 075를 넣으면 됐지만 AC, AB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시 도수를 한 도수 정도 과하게 넣어주면 눈이 모이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 도수 정도 더 넣어주는 요도 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수보다 오른쪽은 3단계 내려갔죠. 근시 도수가. 그리고 왼쪽은 2단계 내려갔고 난시 도수는 3단계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160도, 165도였는데 이게 90도, 90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가? 1, 2년 만에 눈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을 수도 있다라고 상정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리고 거의 수평에 가깝던 난시축이 어떻게 수직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10중 8구 운무법을 동원해서 시력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운무라는 거는 안개라는 거잖아요. 안개법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었겠죠. 실제로 영어 이름은 포깅 메서드입니다. 포그가 안개잖아요. 운무법이라고 좀 어려운 이름을 붙여놨죠. 한마디로 좀 뿌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력 검사를 할 때 일부러 뿌옇게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러면 대번에 고객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뿌예요, 안 선명해요. 선생님, 지금 과정이니까 일부러 안 보이게 한 겁니다. 뿌옇게. 조금이라도 보이면 말씀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분들은 선명하게 보기를 원하니까 일단은 효율을 추구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시력 검사를 했는데 뿌연 걸 지금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쾌청하게 선명한 걸 바라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선명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뿌예요,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운무법을 구사하는 거죠. 운무법을 어떻게 구사해야 되냐 하면, 이 안경이 왔잖아요. 렌즈미터라는 기계에 넣어보면 이 도수가 바로 나오죠. 수동 렌즈미터에 넣으면 조금 계산을 해야 되고, 자동 렌즈미터에 넣으면 바로 종이로 쫙 나오죠. 인쇄돼서. 마이너스 300에 마이너스 050 도수를 넣는 거예요. 거만테 트라이얼 렌즈를 장입을 하든 저런 프롭터라는 기계에 장입을 하든 장입을 딱 시켜놓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그거는 운무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장입을 하고 플러스 쪽으로 200이나 300 정도를 도수를 넣는 겁니다. 마이너스 300에 마이너스 050이니까 예를 들어서 플러스 300이라는 도수를 넣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근시는 제로가 될 것이고 난시 050에 165축이 남아있겠죠. 그때부터 도수를 한 단계씩 올려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025에 마이너스 050, 마이너스 050에 마이너스 050, 마이너스 075에 마이너스 050 이런 식으로 올려가는 거죠. 그래서 1.0이 나올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편하긴 하죠. 효율적으로 플러스 300 착 넣은 다음에 한 단계씩 올려가니까 다이아를 돌리면서, 아니면 그만테 장입한 렌즈 하나씩 교체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난시 050이 165도라는 거죠. 165도라는 거는 난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은 160도, 왼쪽은 165도 이렇게. 이게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안경이 맞을 것이다, 난시축은 잘 잡았겠지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이렇게 놓고 하는 거예요. 난시라고 하는 게 근시의 움직임에 따라 연동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난시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시도 다 빼놓고 처음부터 이 안경 도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처음부터 포깅 메스드를 구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경을 다 벗고 이제 한쪽을 가렸겠죠. 나은 시력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겠죠. 0.4 정도 나왔단 말입니다. 100m를 봐야 되는데 40m 정도를 본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안 보이는데 보려고 억지로 애를 쓰면서 40m를 어렵사리 보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정체가 애를 쓴단 말입니다. 힘을 써요. 농을 쓴다 이거죠. 그러면 형태가 왜곡이 돼요. 이런 식으로 힘을 이렇게 쓰면 이렇게 눌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난시축이 그것 때문에 변할 수 있으니 최대한 10m 이내만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플러스 도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플러스 025를 넣어서 난 시력이 얼마인지 보는 거죠. 0.3 정도 봤어요. 그럼 플러스 050을 넣어줘요. 플러스 075를 넣어줘요. 이렇게 계속 넣어줘가지고
가지고 예를 들어서 플러스 150 정도를 넣었는데 0.1이 겨우 보이는 5개의 숫자 중에 2-3개 보는 정도, 그 정도가 될 때까지 넣어주는 거죠. 플러스 150을 넣었는데 0.1이 그 정도 보였다면 플러스 1.50 그 도수가 운무 도수가 되는 겁니다. 힘을 다 뺀 거죠. 쉴 때는 확실하게 쉬어야 되잖아요. 쉴 때 뭐 회사 일 막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완전히 힘을 빼준다. 수정체에 힘을 완전히 빼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한 도수씩 넣어가는 거죠. 플러스 150에서 플러스 125, 플러스 100, 플러스 075, 플러스 050 이런 식으로 한 도수씩 렌즈를 바꿔서 껴줘 가면서 도수를 올려가는 거죠. 그래서 나한 시력이 0.6 정도 2-3개 볼 정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50m, 60m 그 사이 55m 그 정도 볼 정도까지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지점에서 난시축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더니 이 사람의 난시축은 90축이었어요. 처음부터 도수를 딱 장입해버리면 수정체가 깜짝 놀란다는 거죠.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막 힘을 줘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돼버린다 이겁니다. 약간 찌그러진다 할까요? 압력을 받는다는 거죠. 힘을 빼면 이렇게 되는 건데, 난시축을 정한 다음에 일부러 플러스 050 정도의 렌즈를 넣어줘 봅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난시인지 아니면 난시축이 바뀌어 버리는지. 난시축이 바뀌어 버린다면 이 난시축은 처음부터 다시 검사해 봐야 되겠다. 신빙성이 떨어진다. 신뢰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저도 165도, 160도 이런데 90도가 나오길래 165도 수평 방향, 180도 이렇게 넣어줘 봤다가 90도 넣어줘 봤다가 어떤 게 더 선명한지, 어떤 게 시계시표가 있거든요. 시계시표가 골고루 선명하게 보이는지 계속 확인을 해봤죠. 2-3차례 확인을 해봐서 역시 90도가 맞다는 결론을 얻어서 이 도수를 처방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섬세하게 한 도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도수를 쫙 포깅 메스드를 써가지고 0.1이 겨우 보일 정도까지 갔다가 바닥까지 갔다가 한 도수씩 올라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난시축이라든지 이런 게 정반대가 돼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힘을 줘버려 가지고. 자, 그래서 너무 바쁜 안경원에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사장이 너무 바쁘면 회사가 결국 망한다. 사장은 여유를 가지고 미래를 구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바쁘게 일을 한다든지 이러면 회사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안경사, 금안사는 너무 바쁘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검사를 해야 된다. 너무 바쁜 안경원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스텝 바이 스텝 섬세한 케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시력 교정 수술을 받기 위해서 안과에 갔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섬세하게 시력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효율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시간이 돈이니까. 팍팍 검사를 하게 되고 도수를 팍 넣게 되고, 저런 자동 굴절개로 검사한 다음에 프롭트에 도수 바로 장입 한 다음에 플러스 300 팍 넣은 다음에 팍팍팍 이렇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정체가 깜짝 놀래가지고 지 맛대로 막 왜곡이 돼버린다는 거죠. 정반대의 축이 나와버릴 수 있다. 그게 옳은 검사값이라고 생각하고 또 과감하게 차 깎아버린다는 거죠. 식당 밥을 먹을 때는 약간 짜잖아요. 왜 그럴까요? 싱거운 것보다는 약간 짠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약간 짜면 좀 맛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인들이. 싱거우면 싱겁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집은 좀 맛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짜면 안 되지만 약간 짜게 하는 게 식당을 경영하는 사장들, 요리사들의 나름 팁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수술을 시켜주는 입장에서는 일단 팍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잘 보인다라는 탄성이 나오니까 일단은 잘 보이게 팍 해버립니다. 효율을 추구해서 팍 해버리지, 이렇게 도수를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최하의 도수, 제일 낮은 도수를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넣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약간 과하게 깎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야 일단은 시원하게 보여야 역시 수술하기 잘했다 탄성이 나오니까. 검안사가 좀 힘들죠. 한 도수씩 갔다가 또 한 도수씩 나와야 되니까. 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무법을 쓰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검사를 할 수 있죠. 플러스 렌즈를 넣어줘 가지고 원시든 근시든 쫙 0.1까지 간 다음에 마이너스 쪽으로 쫙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수면이 있고 수면 아래가 플러스 100, 플러스 200, 플러스 300, 플러스 1000 이렇게 있고, 수면 위가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1000까지 있는 거 아니면 마이너스 2000도 있고요. 쭉 내려갔다가 바닥으로 여기서부터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시는 바닥이 저 지면으로 깊은 것이고, 근시는 요 정도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이고, 원시는 저 밑에 내려갔다가 요 정도 수면 아래에서 멈춘다는 개념입니다. 이분은 눈이 저에게 검사를 해서 좋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분이 그 전에 도수를 잘못 측정해가지고 그렇든 어쨌든 간에 좋아졌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시력 검사를 정말 섬세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말씀,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